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등부 부장 최희재입니다. 이미 뭐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또 중2 같은 경우에 제이타, VJ4 다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내신과 관련된 서논술형, 즉 이제 평가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중간고사 애들 끝났잖아요. 대충 점수 다 알고 계시죠? 네. 잘 봤나요? 잘 봤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어떤 변화가 올해부터 있었는지 일단 그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게 뭐냐면 국영수 4과 5과목 중에 무조건 학기당 1개 이상은 서논술형으로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논술형이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 서논술형 시험과 수행평가의 비중을 50% 이상, 절반 이상으로 올리고 지필 시험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이미 20% 이상 서논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논술형이 적용된 수행평가를 실시하라고 권장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권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 해가 아니라 뭐 들으셨겠지만 교육은 3년 예고제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전면 시행할 테니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를 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100% 서논술형으로 시험을 본 학교들도 있고 아직 여전히 20%, 30% 본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리고 그게 3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100% 서논술형 영어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서 고민하면 너무 늦잖아요. 이미 시작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고 시작된 학교들의 샘플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샘플은 뭐냐면 뒤 이야기를 상상해서 영어로 이어 쓰세요. 또 우리 시대의 영웅이 지녀야 할 자질과 그 이유를 영어로 쓰세요.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 시험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이제 어머님들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배열하기, 영작하기.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영작하기, 배열하기가 주로 나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우리말로 쓰세요. 첫 시행이에요, 올해가. 근데 첫 시행부터 영어로 쓰세요. 그러면은 변별력을 따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니까. 모든 학생들이 60점, 50점 나오면 어떡해요? 외고 갈 학생들도 있고 과거 갈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니 첫 시작은 국어로 쓰세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 국어로 쓰는 거 잘 할까요? 아니에요. 절레절레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그것도 30자 내외로 쓰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을 본 학교, 이제 점수가 다 공개가 됐겠죠. 그래서 점수 배점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30자 이상으로 쓴 학생들 감점. 왜? 30자 이내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어로 쓰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다 맞은 거 아니야? 4점 그냥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키워드가 있어요. 들어가야 될 말. 그러니까 글의 구조에서 이어져야 될 말. 근데 그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감점. 그래서 엄청 꼼꼼하게 채점을 했대요. 그래서 정원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중3 같은 경우 100점이 단 1명이에요. 한숨 소리가 네, 단 1명이 있다라는 게 그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서 바뀌었어? 다 여기서. 한국어로 쓰라는데 키워드 안 적어서 30자 이상으로 써서. 그러면 정원 여중만 그런가? 아니요. 대성중도 60% 서논술형으로 나왔거든요. 보면 밑줄진 부분이 있어요.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찾아서 이게 그 내용이었구나 애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사고력은 애들이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본문의 전체적으로 정확한 내용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근방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직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갈 거고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쓰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같이 좀 이미 잡아놔야죠. 그때 가서 하면 안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여기 보시면 완전한 문장으로 거기다 밑줄까지 강조해놨어요. 완전한 문장으로. 왜? 애들이 영작을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도 주어진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쓰세요인데 완전한 문장으로. 왜 굳이 서논술형이 굳이 완전한 문장으로 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머님? 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못 쓰니까.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못 쓰니까. 문법 따로, 어휘 따로, 다 따로따로 놀지 이거를 합쳐서 완전한 문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문법 쓸 수 있어? 그리고 너 그 쓸 수 있는 어휘 알아? 가끔씩 애들이 선생님 단어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근데 되게 쉬운 단어 사실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이렇게 쓰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항상 이제 동사를 빼먹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 쓰는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시켰어요. be 플러스 동사원형 ing가 진행형이다. be 플러스 동사원형 ing다. 근데 걔가 시험에 어떻게 썼냐면 앞에 주어가 he인데 be 플러스 ing로 썼어요. 정확한 문법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념만 외워서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논술형을 대비를 하는 게 분명 되게 중요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도서도 읽히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 뭐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이제 내신 대비 기존에는 조금 더우시죠? 이제 더우시죠? 잠깐만요. 추우세요? 그럼 다른 분들도 막 부채질을 막 하고 계세요. 보통 내신 준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관련된 문법을 공부를 하고, 관련된 본문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학교의 지난 기출문제 보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예전 같았으면 본문 암기만 해도 정말 80점, 90점 이상 받았어요. 근데 오늘 저희 내신 분석회의 했거든요. 3시에. 여기 연서중학교. 우리 아이가 연서중학교다. 없으신가? 연서중학교가 본문 변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의 등장인물을 바꿔요. 시제도 바꿔요. 배경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본문만 달달달 외운 학생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쓰겠죠. 근데 틀린 거예요. 왜? 등장인물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아니라 그녀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처럼 본문 암기만 달달해서는 더 이상은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어디 갔지? 내신 준비도 이제는 전략이다. 좀 어렵죠, 도표가. 이게 무슨 말이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앞에서 제가 내신 나왔을 때 변형되는 문제들, 변화되는 문제들 나왔을 때 사고력, 그 다음 문법, 어휘. 근데 사고력은 어머님들이 키워주실 수 있어요. 같이 대화도 하고요. 뉴스도 보고요. 또 영화도 보고요. 그럼 애들이 생각하는 힘이 커지겠죠. 근데 문법하고 어휘는 어머님이 도와주기에는 조금 한계에 부딪힐 때가 솔직히 좀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왜? 이 학생들이 내신 또는 수행평가 다 이런 것들이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냐면 결국 논리적인 글쓰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초등부터 시작을 해서 중1 때에는 일단 기본기로 어휘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어휘가 뭐 주 2회 반복적으로 어휘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어휘를 토대로 간단한 글쓰기, 영어 편지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가운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과 어휘를 배우면
그걸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라이팅 부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 글쓰기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템플릿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는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중간에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네가 투부정사를 배웠으면 그 투부정사에 관련된 문법을 이용해서 네가 영작을 할 수도 있어. 회화를 할 수도 있어. 조금 더 다양하게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글을 쓰고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지금 학생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내신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라이팅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단기간에 안 돼요.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가 정규 수업에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 기본기가 돼서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내신에 갔을 때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본인이 영작을 하는 거고 글을 쓰는 거고, 또 변형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글을 쓰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초점을 둬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은 한두 학교, 정원여중, 대성중 이런 학교들만 조금씩 서술형이 변화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근처에 상신중, 연서중, 연희중, 구산중, 영락중 다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의 입시도 역시나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는 학생들 이미 시험지 다 영어 시험지 한 번씩 보셨죠? 영어 시험지 보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셨을 거예요. 안 바뀐 학교들도 분명히 지금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도 서술형, 논술형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그거 집어넣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씩 애들이 적응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는 내신에서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학원에서만 일방적으로 주면 학생 입장에서는 누군가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학원하고만 소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분명히 같이 해줄 건데 어머님들도 이 내용 아셔가지고 쌍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학생이 확실히 더 정립이 되겠죠.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디 갔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맞는지,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당장 이제 닥쳤고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대입을 준비하게 되면 그때는 실전이에요. 제일 슬픈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엄마, 나 공부해야 되겠어. 나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어. 나 이러다 대학 못 가겠어. 너무 늦잖아요. 사실 대학을 준비하는 첫 번째 학습 전략은 중2 때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세 가지로. 생각의 힘을 만든다는 거. 이건 사고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결국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왜 냈지, 이 사람이? 그건 어떻게 아느냐? 본인이 많이 배경 지식에 대한 글들을 읽고 본인이 글을 써봐야지 알죠. 그래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글을 써보면, 관련된 글을 써보면 이런 의도로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써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써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을 정해줘야죠.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써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은 단락을 나눠서 정말 제대로 쓰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어서 막 쓰고요. 어떤 학생들은 글로 타이핑을 해오고, 어떤 학생들은 손으로 써오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서론이야. 서론이라는 거는 글의 도입부인데 네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꺼내는 거야. 너 무슨 얘기 하고 싶어? 그때 휴대폰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럼 휴대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부터 휴대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건데 내가 좋아하는 앱 3가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서론이야. 그럼 본론은 그 3가지 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마무리는 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앱에 설명을 해줬으니까 우리 함께 놀자.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썼더니 그 다음에 애들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글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가끔가다 우리 애는 말은 잘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글을 못 써요. 아니에요.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글쓰기, 그럼 그거를 표현을 해봐야 되잖아요.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말 자기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표나 토론을 통해서 머릿속에 다시 내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의 학습 단계를 보면 일단 듣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서 오세요. 듣기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듣기를 그래도 곧잘 해요. 근데 희한하게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듣기 실력이 점점 뚝뚝뚝뚝 떨어져요. 레벨 테스트를 봐도 선생님, 우리 애는 듣기 되게 잘했는데 거의 만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애가 떨어졌을까요? 어머니 왜 떨어졌을까요? 우리 애가 듣기를? 동현이 어머니 왜 떨어졌을까요? 동현이는 거의 그럴 리는 없지만 왜냐면 애들이 눈으로만 봐서 그래요. 듣질 않아서 그래요. 잘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은 거의 놀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움직이고 훨씬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달달달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말하는 거 또는 온라인이나 이런 데 학습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금방금방 캐치를 해요. 왜냐면 발음과 단어를 동시에 듣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오면 그거 되게 귀찮아요. 듣는 거. mp3 음원 있으면 뭐예요? 안 듣는데. 아예 그냥 핸드폰 안에 이렇게 넣어놔도요. 안 들어요. 그래서 듣기랑 발음이랑, 그러니까 듣기가 발음이랑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애들 단어를 외울 때에도 듣지 않고 외우니까 점점 듣기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스피킹 라이팅 수업에서 쇄도잉을 하는 이유 다 듣는 게 결국은 뭐 어휘랑도 연관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표현하는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독해력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독서 능력도 이제 뒤에 생활기록부 항목에 나올 거지만 왜 중요한지 연계성을 이제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서 정확한 주제 파악, 의도 파악하는 거,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그렇게 가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논리적인 글쓰기,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력을 표현하는 거. 근데 역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문법. 어휘도, 주제 파악도, 표현력도 결국은 제대로 하려면 문법이 돼야 되죠. 근데 뭐 어머님들이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이조 어머니 문법이 좀 잘 가르친다. 사실 그것도 있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문법 하나 믿고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 문법 제대로 애들한테 알려줘서 결국은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 스피킹 라이팅의 기본 교재는 영어 신문이에요. 하고 많은 이제 미디어들도 있고 요즘은 유튜버도 애들 많이 보잖아요. 영상도 보고. 근데 왜 영어 신문이냐? 이 신문 안에는요 최신의 핫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일부러 뉴스를 듣지는 않겠죠. 그런 학생들 없잖아요. 엄마, 난 세상에서 YTN 보는 게 제일 즐거워. 이런 학생들 있어요? 없잖아요. 점점 상식이랑 멀어져 가요. 남학생들 특히나 지금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게임. 여자는 아닐 것 같고 게임, 축구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놀기. 근데 그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요즘 핫 이슈와 연계시킬 수 있는 게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네, 이런 좋은 것도 있네 라는 흥미를 일으켜 주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래서 이런 영어 신문을 통해서 음원을 통한 듣기, 적어도 3번 쉐도잉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귀로 계속 읽어서 익숙해지게끔, 그리고 내용 읽기 또는 주제 파악을 통해서 본인이 주제 요약을 하기. 결국 이거의 결과물은 뭐냐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놀잇감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학습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고입, 대입에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소스들을 제공을 했을 때 학생들이 뭐 한 가지 정도는 재미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그럼 그 한 가지를 잡아다가 본인의 생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예로 들면 이거는 이제 실제 학생들이 배웠던 영어 신문이에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도 엄청 공기 안 좋던데, 그죠?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미세먼지 들어가기 전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미세먼지 어때? 좋아? 그럼 애들이 별로 안 좋아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시골 가서 살고 싶어요. 뭐 그래요. 왜 안 좋을까? 이거 어디서 왔을까? 자, 한번 우리 들어보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기사를 정리해 보자. 그냥 애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라고 해서 그냥 들려주고, 자, 관심 있어? 오케이,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학습과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느낀 것을 육하 원칙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육하 원칙으로 정리를 했어요. 아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연습이 안 되면 실전에도 못해요. 완전한 문장으로 써보자.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2학년, 1학년, 초등부, 중3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된다. 내가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기사를 읽었을 때 육하 원칙으로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업그레이드. 어떻게? 본인이 직접 만들기.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내 스스로 출제자가 되자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인터뷰 형식으로. 가상의 인물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인터뷰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 내용을 적어서 신문처럼 만들어줄게.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뷰했어, 잘했네, 끝이 아니라 실제 신문처럼 만들어주면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재밌어요.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면, 선생님, 왜 저는 보라색이에요? 저 분홍색 좋아하는데 바탕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까지 해요. 그래서 신문으로 만들어줬더니 애들이 재미있어하고, 내가 글 쓰는 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해봐, 숙제야, 과제야가 아니라 이거랑 관련된 거 저는 소재만 던져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해봐,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해봐. 그럼 학생들별로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오면 그냥 저는 그래, 너무 잘했어 하고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 해요. 재미있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글쓰기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카페를 통해서도 주제 토론 괜찮아요. 저 물 좀 마실게요. 다음 카페를 통해서도 저희가 개인 주제 토론 보고서를 해요. 그래서 혹시 한 번쯤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중2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들어가 보셨어요? 처음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아닌가요? 처음 보세요? 저희가 그 다음 카페라고 해서 이주와 어학원을 치면 이주어학원 초중등부의 다음 카페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주제 토론이라는 이제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학년별로 학생들이 주제 토론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하고, 이번에 이 개별 주제 보고서는 첫 번째는 교복 자유라. 학생들 관심 진짜 많아요. 교복을 왜 입어요? 도 있고요. 교복을 왜 입지 말래요?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교복을 입는 건 괜찮은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요. 저희도 약간 10대 때 근데 안 해보셨나? 이렇게 말면
그 부작용이 뭐냐면 앉아있을 때 얘들이 너무 버거워요. 여기가 답답하대요. 그런데도 올려 입어요. 교복이 안 이뻐서. 그래서 교복 자율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이돌 외모 규제. 어머님들은 아이돌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BTS, 블랙핑크 아시죠? 관심 엄청 많아요. 선생님 블랙핑크 나왔는데 왜 여자친구 못 나오게 해요? 말도 안 돼! 이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애들도 다 어머님 같은 그게 뭐지? 뭐를 되게 막연하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어벤져스. 어머님들 어벤져스 보셨나요? 애들 따라 보셨나요? 어벤져스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 비전이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그거에 관련된 기계가 조합이 되어서 만든 존재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벤져스의 비전을 생각해봐. 내 옆에 친구가 비전이야. 배고파. 전기 콘센트에 꽂고 아이고 맛있다. 이렇다고 생각해봐. 네 여자친구가 로봇이야. 아니면 이거는 진짜 먼 미래 얘기고 사실 여자친구가 로봇이 하는 건 지금 현재 닥친 건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이 너무 똑똑해진대. 예전에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만 로봇이 대신했는데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로봇이 대신한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생각을 한다던가 소설을 쓴다던가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초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다 부셔버리고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자 이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우리가 어떻게 융합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융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1학년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다 부셔버리자 뭐 이런 애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적으면 이제 대표님이 첨삭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글을 너무나 잘 썼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냥 글 썼네, 잘했어가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거는 좀 스피킹 라이팅에 관련된 영어 신문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문법은 문법 개념을 익히는 수업이고 어휘는 어휘 테스트 보고 독해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독해 시간에도요 관련된 글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글을 쓸 수 있는 판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독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것을 했으면 그 사진의 문단이 서론, 변론, 결론의 어떤 부분인지 글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지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자 이제 너희들이 쓸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따로 첨삭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써와요. 이건 제가 첨삭 안 한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 습관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글을 구조를 파악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출제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주제를 어느 부분에 써야지 조금 임팩이 있겠구나 파악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건 뭐냐면 이렇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근로도 하지만 발표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 내용을 잠깐만